이상 반응은 어떤 게 뭐 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지금 뭐 이렇게 아프고 저희가 뭐 이제 안 나고 이런 건데. 예. 보통 통상적인 백신의 부작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일 접종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접종 부위가 이제 붓고 아픈 거죠. 근데 이제 이것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근육 주사나 이런 걸 맞으면 이렇게 비빕니다. 예. 이게 많이 비비라고 이제 얘기를 옛날부터 들어왔는데 백신은 절대로 비비면 안 돼요. 그래요? 근육 주사를 한 상태에서 근육 안에 음. 백신 내용물이 그대로 고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퍼져 나가야 되는 흡수가 돼야 되지. 이게 막 비비다 근막 그러니까 근육을 싸고 있는 막 바깥으로 나오면 확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효과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3분에서 5분 정도 꼭 누르기만 하셔야지 예. 절대로 비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대로 비비지 마세요. 예. 이거 왜 제대로 홍보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예. 네네. 아직 또 무서운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막 흉흉한 얘기도 있고 네, 백신 네. 맞고 나서 뭐 예? 지금 예. 저희가 그 예. 얼굴 돌아갔다는 예, 사람도 뭐 있는데. 백신 접종을 하고 저 백신 접종 코로나19를 경험을 하고 네. 네네. 다양한 그 후유증 특히 이제 네네. 장기적인 후유증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레지스트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 이게 그 제가 알기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레지스트리가 구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환자를 보는 그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의료기관 단위로 그런 레지스트리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런 분들도 일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꼭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를 경험한 뒤에 이게 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레지스트리를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아주 장기간 뭐 3년, 5년 이상 추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런 옛날 말로 하면 구안화사라고 네, 하죠. 네. 이렇게 얼굴이 돌아가는 것부터 해서 탈모도 있다 그러고 네.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거든요. 덱사메타손이라는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고용량으로 오래 쓰는데 네. 그게 그렇게 고용량으로 오래 쓰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치료제 부작용이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감염만으로 네. 감염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실제 치료 과정에서 투여한 약제에 의한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네. 들면 스테로이드 오래 맞으면은 고관절 같은 데가 무혈성 괴사 생기지 네.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를 추적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직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집단 면역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비관적인 뉴스도 막 나오는데 이러면 굉장히 불안해지는데 하여간 접종 완료 후에는 종식될 것 같으세요? 지금 같은 고민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지금 뭐 이스라엘의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미국도 이 접종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감소한다라는 데이터들이 그래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적이네요. 그럼.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에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네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막 경제적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그냥 정말 대책 없이 이렇게 손실을 보고 피해를 입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백신 접종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종식이 어려우니까 공존하자. 뭐 이렇게. 아마도 코로나19는 네. 인플루엔자처럼 먼저 변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수천 년, 뭐 수만 년이 지나면 감기처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수만 년 후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네 가지 종류가 네. 감기의 원인균이거든요. 네. 원인 바이러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주 오래된 선조는 아마 이런 경과를 겪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이다가 결국 사람과 타협해서 그냥 감기 바이러스로 남았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코로나19도 아마 그런 경과를 가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완동물도 걸린다는데 무섭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셨어요? 네, 근데 애완동물에서 애완동물로 또는 애완동물에서 사람으로 그게 전파된 무섭거든요. 예.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없다. 네. 문제는 주인이 주인이 애완동물한테 애완동물한테 예, 퍼뜨린 사례들이 아, 있기 때문에 그걸 결국 조심하세요. 사람이 조심을 네. 해야 됩니다. 애완동물은 죄 없습니다. 네. 예. 애완동물 마스크 끼야 예. 돼. 방역이 지나치다 뭐 이런 네. 말 많잖아요. 지금 오버하고 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방역이 개념이 좀 우리도 바뀌어야 열심히 된다. 뭐 하는 이렇게 게 얘기도 뭐 하고 있어 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유효성 마스크가 효과가 있네 없네 뭐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미가 없네 이런 어떻습니까? 말들 네, 지 여전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방역 시스템은 유지를 예, 해야 되는 뭐 건가요? 상당히 근거도 돼요 이렇게. 네, 저희는 저는 네. 이미 그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방역의 그 효과를 이미 다른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네네.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여러 나라 그러니까 여러 기구들에서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예. 코로나19의 유행을 컨트롤하지 못한 나라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네. 입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도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어차피 네. 유행을 네.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 피해를 지금 현재 굉장히 괴로우시지만 그 피해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최소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정도 수준에서 영국 정도의 유행이 생겨가지고 하루에 10,000명씩 환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아마 거의 지금 거의 폐쇄해야 망가졌을 겁니다. 나라 네, 자체가. 사회가 무너졌을 우리가 예, 지금 예, 이 600명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네. 10,000명이면 이게 상상이 안 돼. 근데 과거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음. 벌써 100년 전이죠. 100년 네. 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을 때, 그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하고 전 세계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판도가요? 전 세계의 그 파워, 아, 예, 나라의 판도가 바뀌었는데, 어, 그때 가장 그 빨리 회복을 하고 가장 그래도 피해가 좀 적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좀 스페인 독감 썰어냈었구나. 원래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시작은 미국이었어요. 시작은 미국이었는데 근데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제 퍼져나가고 네, 자기 지금 뭐 저희 중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럽 요새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 이미 작년 2019년 11월에 뭐 이태리 이런데 이미 바이러스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보관했던 혈청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좀 봐야 됩니다. 네. 이게 진짜 중국이 정말 억울할 수도 오리진이었는지 좀 있네요.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근데 어찌됐건 뭐 사실 이런 신종감염병은 어느 나라가 시작이 돼서 어디서 시작이 알기 돼서 뭐 어렵죠. 이런 게 네. 알기도 어렵지만 네네. 그렇다고 그걸 그 나라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그 신종감염병을 신종감염이 유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세계 질서가 바뀔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현재 상황, 현재 우리 방역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백신 접종을 충분히 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유행 상황에 따라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완화를 해갈 수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백신 접종을 빨리 하자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를 방역을 풀려면 접종을 어느 정도 맞춰 놓고 풀어야지 저희가 다시 강화하는 일이 없거든요. 빨리 하고 싶어도 이게 뭐 지금 들어온 백신이 양이 많지가 뭐, 않아가지고. 그게 뭐 방역이 지나치다는 분들 말씀들 들어보면 뭐 이게 사실 나이 때문이지 네. 고령자가 특별히 위험한 것도 아니다. 네. 뭐 전파력이 뭐그 거리두기 해봤자 별 차이 없다. 네네. 실내냐 실외냐 차이지. 그걸 뭘 2m니 뭐냐 아무 의미 없느니라 막 이렇게 주장을 엄청나게 하세요. 네. 그래도 어떻습니까? 역시 통계를 근데 보면 이제, 예. 기대 수명 감소가 예. 코로나 때문에 예. 10배가 됐던 사실입니다. 저거 팩트네요.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고령층에서의 이 네. 고령층 환자를 실제 진료하신 네. 분들은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께도 꼼짝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실제로 이렇게 정말 대수롭지 않게 감염된 것처럼 왔다가 그냥 쭉 나빠져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진짜 손도 못 써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네네. 그런 경우를 보고 나면은 네.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너무 네. 한 거 아니냐라는 네. 말이 네. 저는 좀 마음에 와닿진 않습니다. 아, 네. 역시 철저한 생활 하고 네, 네, 네. 예방 접종 잘 하고 예. 네, 그렇게 해서 하여간 최대한 빨리 코로나에서부터 벗어나자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결론을 내린다면 글쎄 우리가 코로나에 항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항복한다고 애들이 봐주는 놈들이 아니니까
싸워서 근데 인류가 이겨야죠. 예. 인류가 이런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신종감염병에 접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졌으면 존재하지 않겠죠. 네, 네. 그런데 뭐 어떤 피해가 크냐 작냐의 차이일 뿐이지 계속 이겨왔습니다. 어떤 형태로. 근데 이제 네. 지금은 저희가 새로운 의과학적인 기술들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당장의 그 어려움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 힘들긴 하지만 분명히 저희가 이걸 극복을 하고 이겨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 말씀하신 게 또 섬찟해지는데요. 극복 못하면 멸종이냐고. 이겨왔기 때문에 존재하는 네, 겁니다. 하여간 여러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이번 MIT에서 예, 네. 이 맞습니다. 파장 가지고 네, 바이러스를 뭐 이렇게 막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 연주회가 열립니다. 초연이. 네. 예. 네네. 그러니까 아주 아, MIT에서 작곡했어요. 네네. 잠시 광고를 네, 하고 네, 네. 네. 우리 단골 출연자십니다. 아, 네. 네. 이런 노력으로 우리가 네, 네. 예, 열심히 노력하면 예, 네네. 또 기도도 열심히 하면 예, 코로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번 네, 해주시죠. 네, 말씀 마지막 네, 네, 마지막 시청자 마무리 말씀. 아, 예. 마무리 말씀부터. 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1년 이상 지내고 계신데요. 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깁니다. 이기는데 네. 네네. 얼마나 피해를 적게 갖고 이기느냐가 그 다음 또 저희가 스퍼트를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말이 이제 귀에 들어오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특히 백신 접종이 되면 주변 분들에게 접종을 좀 적극적으로 권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늦어도 하반기에는 완벽하게 끝나겠죠?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조금 방송 시작이 늦어졌는데 다시 한번 네네. 사과 말씀드리고 예, 그 대신에 저 알찬 내용으로 네네.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해주셔서 바쁘신데. 예. 네, 다음에 또 그럼,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 목요일 날 안강샘의 만성 통증 통증 이야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네. 아유.